30년 전 한 폭우의 밤, 그리고 사라진 어린 소녀. 지연아. 30년 후 한 면접에서 마주친 운명적인 만남. 이지연 씨. 아니, 지연아, 너는 내가 30년 동안 찾던 딸이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연이를 납치했어요. 30년의 비밀, 되찾은 가족, 그리고 한지에 새겨진 운명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빗물 속의 기억을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미라는 한지 공방 사무실의 커다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먹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은 30년 전 그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면접 일정 확인하셨어요? 정유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그녀는 박미란의 비서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죠. 아, 맞다. 전통 한지 복원 프로젝트 면접이 있었지. 박미란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답했습니다. 62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미라는 한국 최대의 전통 한지 제조업체인 미래 한지의 대표였습니다. 작은 한지 공방에서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전국 80여 개의 매장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어요. 면접자 명단은 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총 10명이고요. 그 중에서 특이한 이력이 눈에 띄었어요. 유미가 말하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이지연 씨라고 35세.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의 한지 공예는 독학이라고? 네, 특이하게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은혜의 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은혜의 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묘하게 반응했어요. 은혜의 집이라고? 네, 7살 때 홍수로 부모를 잃고 그곳에서 자랐다고 하네요. 미라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다시 걸어가며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2년 만의 폭우였습니다. 7살 지연이는 한지 공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불어난 계곡물이 공방으로 몰려들었어요. 지연아. 미라는 어두운 공방에서 딸을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유미의 목소리가 미란을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과거의 일이 생각났어. 미라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7살 지연이가 한지로 접은 작은 학을 들고 환히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아이는, 그녀는 사진 속 지연이의 작품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특별한 접기 기법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연이에게만 가르쳐준 비밀 기법이었죠. 회장님, 혹시 그 면접자가? 유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라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 면접 시간은 몇 시야? 오후 2시부터 시작이고 이지연 씨는 5번째 순서예요. 미라는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35세, 고아원 출신, 홍수로 부모를 잃음.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면접이 될 것 같아. 그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한켠에는 전통 한지 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100년 된 고서를 복원하기 위해 특별한 한지를 개발해야 했죠. 회장님, 첫 번째 면접자가 도착했습니다. 한 명씩 면접자들이 들어왔고 나갔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죠. 드디어 5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다음 면접자 안내해 주세요. 문이 열리고 이지연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한지 프로젝트에 지원한 이지연입니다. 미라는 심장이 쿵쾅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매, 입술의 모양, 심지어 미세한 주름까지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여성에게서 어린 지연이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앉아주세요, 이지연 씨. 미라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니 그래픽 디자인 전공이시네요. 그런데 한지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종이 접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한지의 질감과 향이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요. 미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직접 한지 작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아, 네. 사실 면접에 가져왔어요. 서툴지만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섬세하게 접힌 한지 학이 나타났어요. 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접기 방식. 정확히 남편이 어린 지연이에게 가르쳐준 비밀 기법이었거든요. 이 기법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이상하죠? 제가 배운 기억이 없는데.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미래 한지의 유통부문 파트너 최진호였습니다. 미란 씨, 급한 일이 있어서. 최진호는 지연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면접 중이셨군요. 그는 황급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미라는 최진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실례했네요. 계속해 주세요, 이지연 씨. 면접이 끝나고 지연이 나간 후 미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한 접기 기법, 30년 전의 나이와 실종 시기, 그리고 최진호의 이상한 반응까지. 유미 씨, 혹시 최진호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 이지연 씨를 꼭 채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어요. 미란의 직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란은 오랜만에 과거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지연이의 어린 시절 작품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만든 한지 학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면접에서 본 이지연의 작품과 완전히 동일한 기법이었어요. 정말 너였구나.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딸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왜 최진호는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왜 이지연이를 채용하지 말라고 했을까? 미란의 마음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빗소리로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해. 미라는 조용히 다짐하며 3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실마리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미라는 유미에게 은혜의 직 고아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최진호의 과거 행적도 비밀리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지연 씨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같았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이지연의 모습과 그녀가 만든 한지, 학이 계속 맴돌았죠.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유미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부탁드린 은혜의 직 고아원 자료 찾았어요. 미라는 급하게 몸을 일으켜 유미 옆으로 갔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 30년 전 홍수 때 들어온 아동 명단이 있어요. 그 중에 이지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입소 경위는 홍수로 부모를 잃고 한 남성이 데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유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이상했어? 그 남성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친척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요. 보통은 개인정보를 상세히 남기는데 미란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다른 건 없었어? 아, 이것도 좀 이상해요. 담당 사회복지사 기록에 보면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계속한지 공방이라는 말을 반복했대요. 미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진호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제 그 반응이 너무 수상했잖아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이지연 씨에게도 연락해 보자. 미라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의혹을 확인해야 했어요. 오전 10시 미라는 최진호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습니다. 급히 부르셔서 왔는데 무슨 일이세요? 어제 면접 때 일 때문에 물어보려고. 미라는 진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지연이라는 지원자 기억해? 진호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아, 네, 기억해요. 왜 그렇게 놀랐어? 그리고 왜 채용하지 말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별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경력이 부족해 보여서. 진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미라는 그의 거짓말을 눈치챘습니다. 진호 씨, 우리 알고 지낸 지가 얼마나 됐죠? 10년 정도 되죠? 그동안 내 일에 이렇게 간섭한 적이 있었어?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라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지연 씨,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어? 아니요. 처음 봤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라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더 물어보지 않을게. 진호가 나간 후 미라는 유미를 다시 불렀어요. 이지연 씨에게 연락해서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해요. 개인적으로, 개인 면담 말씀이세요? 아니,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근처 카페가 좋을 것 같아. 미라는 이제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놓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6시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 미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이지연을 기다렸어요. 그녀의 손에는 30년 전 지연이의 한지, 학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지연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갑자기 부르셔서 편하게 앉아요. 오늘은 면접이 아니니까 편하게 이야기해요. 이지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는 뭘로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괜찮아요. 미라는 커피를 주문한 후 이지연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어제 면접에서 보여준 한지, 학, 정말 혼자 만든 거예요? 네. 이상하게도 손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이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혹시 고아원에 있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한지 공방 같은. 이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뭘 알았다는 거지? 제가 어릴 때 자꾸 한지 공방이란 말을 했대요.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손목에 작은 상처 있나요? 이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녀는 천천히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곳에는 작은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미란은 숨을 멈췄어요. 지연이가 6살 때 한지를 자르다가 베었던 상처였어요. 이지연 씨, 아니, 지연아.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박미란이야. 그리고 너는 내가 30년 동안 찾던 딸이야. 이지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7살 지연이가 한지 학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게 너야. 30년 전 홍수로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 사진. 이지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를 찾았어요?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이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응, 내 딸. 엄마가 여기 있어. 두 사람은 카페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30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미라는 차분해졌어요. 아직 풀어야 할 의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지연아, 고아원에 너를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기억해? 이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무서운 얼굴의 남자였다는 말만 들었어요. 미라는 의심했어요. 최진호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어? 미라는 최진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면접 때 들어왔던 분 아니에요?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던데?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부터 내 집에서 지내면 어때? 정말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DNA 검사라도 필요 없어. 내가 느끼는 게 확실해. 하지만 검사를 원한다면 해도 돼.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왠지 편하네요. 엄마를 만난 기분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미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요. 최진호 씨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사라졌대요.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일이지? 아무도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회계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최진호 씨 계좌로 돈이 비정상적으로 들어갔다고. 미라는 이지연을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자세히 이야기해. 전화를 끊은 후 미라는 이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 이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0년 전의 그 폭우 밤이 아닌 별이 빛나는 맑은 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딸을 찾았지만 이제 진짜 적을 찾아 맞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이지연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팀이 되어 움직이기로 했어요. 유미 씨, 최진호 씨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줘. 특히 30년 전 기록들. 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미라는 이지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비쳐들었어요. 미라는 어젯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과 최진호에 대한 의혹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회장님, 은혜의 직 고아원 원장님께서 오늘 만나자고 하셔요. 유미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 바로 가자. 미라는 이지연을 불렀어요. 지연아, 오늘 고아원에 가볼까? 너의 과거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이지연은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2시간 후, 미란과 이지연은 은혜의 직 고아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원장 이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분이, 네, 이지연이에요. 30년 전에 이곳에 있었던.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정말 지연이가 맞나요? 이지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수진은 그들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30년 전 기록들을 가져왔어요. 보시면서 이야기해요. 수진은 오래된 파일철을 내밀었어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를 데려온 남자. 이름이 여기 없네요? 네, 그분은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냥 먼 친척이라고만 했죠.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그 남자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사진이 남아있네요. 입소 당시 찍은 거예요. 미란의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 최진호였습니다. 이 남자가 이지연도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사람, 꿈에서 본 것 같아요. 미라는 이지연의 어깨를 감쌌어요. 더 자세한 기록은 없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가 처음 왔을 때 계속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 물론이고 미란이라는 이름도 자주 불렀죠.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를 기억했구나. 수지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지 공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종이 접기를 정말 좋아했고요. 이지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가장자리가 물든 한지. 그런 기억이 있어요. 파란색이었나? 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맞아. 내가 그때 파란색 염료로 실험하고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수지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지연이가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에요. 상자를 열자 작은 한지, 학 1개가 나왔어요. 하지만 조금 구겨져 있었죠. 이지연은 조심스럽게 한지 학을 집어들었어요. 순간 그녀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이거 제가 만든 게 맞아요. 손이 기억해요. 미라는 딸의 손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 아, 이건 최근에 한지 작업하면서 생긴 거예요. 종이가 생각보다 날카로워서 미란의 눈이 빛났어요. 한지 작업? 언제부터 시작했어? 이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작년 가을부터요. 왠지 모르게 끌렸어요. 손으로 만지면 편안했거든요. 미라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피는 못 속이는구나 생각했죠. 지연아, 지금 내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 중인데 함께 해볼래? 정말요? 하지만 제가 아직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진 감각이 중요해. 고아원을 나서며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미였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있어요. 최진호 씨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바로 갈게. 미라는 이지연을 바라봤어요. 회사로 가자.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회사로 돌아온 미라는 즉시 유미를 불렀어요. 뭘 찾았어? 유미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최진호 씨가 30년 전에 이상한 행적을 보였어요. 홍수가 일어난 그날, 그는 회장님 공방 근처에 있었다고 해요. 미란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더 자세히 말해봐. 그날 오후 최진호 씨가 공방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홍수 직후에는 아무 연락도 없었죠. 이지연이 갑자기 머리를 잡았어요. 아, 머리가 아파요. 미라는 급하게 이지연을 부축했어요. 괜찮아?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날 공방에 누군가 왔었어요. 미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가? 기억나? 이지연은 눈을 감고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 아빠랑 크게 다투는 소리. 더 기억나는 거 있어?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지연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군가 저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는데 미라는 딸을 꼭 안았어요. 30년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정말로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최진호 씨의 계좌를 조사해 봤는데 홍수 직후부터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월 500만 원씩 30년 동안 누군가가 꾸준히 입금했어요. 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누가? 익명 계좌예요. 추적이 어려워요. 미란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어요. 진호가 지연이를 납치해서 돈까지 받았다는 거야? 이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제가 힘이 될게요. 함께 진실을 밝혀내요. 미라는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지연아.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저녁 미라는 이지연과 함께 공방에 머물렀어요. 둘은 오래된 한지들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 한지들은 언제 만든 거예요? 대부분 내 아빠가 만든 거야. 그는 한지의 천재였어. 이지연은 한지를 만지며 눈을 감았어요. 이상해요. 이 촉감이 익숙해요. 미라는 특별한 한지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만든 거야. 홍수 나기 전날. 이지연은 그 한지를 받아들었어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요. 아빠가 곁에서 도와주셨어요. 미란도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딸과 함께 공방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연아, 내일부터 진짜 조사를 시작하자. 진호를 찾아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해.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도 준비됐어요.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들은 진짜 팀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미란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알 수 없는 번호네. 문자를 확인한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엄마? 미란은 이지연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더 파고들면 후회할 거다. 마이너스 진호. 이지연의 눈에 분노가 어렸어요. 이제 정말 끝까지 가는 거네요.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박미란 씨? 저는 최진호입니다. 미란의 손이 떨렸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죠. 진호 씨, 어디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오후 2시에 한지 공방으로 오세요.
혼자서 왜 갑자기? 이야기할 게 많아요. 30년 전 일에 대해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라는 이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진호가 만나자고 해. 이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이번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일 거야. 미라는 결심했어요.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한지 공방은 고요했어요. 미라는 진호를 기다리며 오래된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진호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왔군요. 진호 씨, 이제 모든 걸 말해줘요. 진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 전 저는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선생님? 네, 회장님의 남편 한지의 대가 박영수 선생님.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당신이 남편의 제자였다고?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특별한 한지 기법을 개발했어요. 500년도 넘게 보존할 수 있는 종이. 미라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비밀 기법이었죠. 그 기법은 세상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 기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죠. 미란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남편을 죽였어? 아니요. 선생님은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진호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기법을 모르는 건 회장님과 어린 지연이 뿐이었거든요. 미라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지연이를. 네, 제가 지연이를 납치했어요. 진호의 고백에 공방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 아이가 기법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아원에 버렸죠.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앞섰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딸을 찾는 동안, 당신은? 처음엔 단순히 기법을 독점하려 했어요. 하지만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했어? 미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그때 공방 문이 열렸어요. 이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혼자 오라고 했지만 걱정돼서. 진호는 이지연을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이 최진호. 이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이 저를 고아원에 버린 사람이군요. 진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이지연은 점점 다가왔어요. 30년 동안 부모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제 시간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라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연아, 진정해. 하지만 이지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 비밀 기법은 어디 있어요? 진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여기 모든 게 적혀 있어요. 미라는 노트를 받아들였어요. 남편의 글씨가 생생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주는 거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리고 진호는 이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이가 돌아온 것을 알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미라는 노트를 펼쳤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지연이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 노트 사이에 끼워진 종이에는 어린 지연이의 그림이 가득했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연이가 기법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는 단순히 기법을 외운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해했거든요. 이지연은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미란과 진호는 이지연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종이의 섬유질을 어떻게 배열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손으로 느낄 수 있었죠.
이지연은 작업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한 동작으로 한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미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진호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정말 지연이가. 이지연의 손놀림은 마치 3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이상해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몇 분 후 완벽한 한지 한 장이 완성되었어요. 미라는 그 한지를 손에 들고 빛에 비춰봤습니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진호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이나 명예 때문에 이런 재능을 빼앗으려 했다니. 이지연은 진호를 내려다봤어요. 최진호 씨, 네, 용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그것만은 감사해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였죠. 진호 씨, 네, 회장님. 당신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미라는 남편의 노트를 꼭 쥐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미라는 유미에게 연락했어요. 내일 기자 회견을 열어줘.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네, 회장님. 최진호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미라는 이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괜찮아? 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서 한결 가벼워요. 두 모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일주일 후 아침 햇살이 한지 공방을 환하게 비췄어요. 미라는 이지연과 나란히 서서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아빠의 비밀 기법으로 첫 번째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지연은 설렘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엄마랑 함께 만들 수 있네요. 최진호는 경찰에 자수했어요. 납치, 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죠. 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이제는 딸과의 시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당나무 껍질을 벗겨야 해.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해. 미란이 천천히 시범을 보였어요. 이지연은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그랬어요. 종이는 살아있다고. 맞아. 내 아빠는 항상 그렇게 말했지. 두 모녀는 나란히 앉아 당나무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지연의 손놀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상해요. 30년이 지났는데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 미라는 딸의 모습을 보며 뭉클했어요. 혈육의 인연은 시간마저 뛰어넘는구나. 몇 시간 후 특별한 한지가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일반 한지보다 훨씬 견고하고 부드러웠죠. 세상에, 진짜 500년을 버틸 수 있겠어요. 이지연은 감탄했어요. 이제 색깔을 입힐 차례야. 이 부분도 아빠의 비밀 기법이 있어. 미라는 특별한 천연 염료를 꺼냈어요. 남편이 개발한 고유 배합이었죠. 와, 정말 신비로운 색이에요. 파란색과 은색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색깔이 한지에 퍼졌어요. 엄마, 이 색깔.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색이에요. 내가 7살 때 직접 골랐던 색이야.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지연아, 이 한지로 은혜의 집에 기증할 작품을 만들까? 정말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떤 작품을 만들까요?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좋겠어.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준비했어요. 최종적으로 거대한 한지
벽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시간, 다시 찾은 행복으로 하자.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모녀가 함께하니 모든 게 즐거웠습니다. 엄마, 여기 부분은 제가 해볼게요. 이지연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녀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었죠. 역시 내 딸이야. 재능이 뛰어나. 일주일 후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3미터가 넘는 한지 벽화는 30년의 기다림과 희망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엄마. 내가 그린 바다 부분이 특히 좋아. 은혜의 집 고아원의 작품을 전달하는 날, 수진 원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다니. 원장님이 30년 동안 지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란도 감정이 북받쳤어요. 이지연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작은 한지 접기 교실도 열었어요. 언니, 우리도 이렇게 예쁜 종이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야. 천천히 따라해봐. 미라는 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시간을 이렇게 되찾는구나. 그날 저녁 미란과 이지연은 집에서 조용한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이지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지연아. 어릴 때 막연히 그리던 엄마가 정말 나타났어요. 그것도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니.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도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 생각이 나서 버텼지.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미래 한지의 새로운 대표를 소개합니다. 제 딸이자 한지의 계승자 이지연입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어요. 이지연은 놀라며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가 이 회사의 미래야, 지연아. 이지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달 후 미래 한지는 새롭게 도약했어요. 이지연의 젊은 감각과 미란의 경험이 어우러져 혁신적인 한지 제품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엄마, 이번 전시회 준비는 어때요? 완벽해. 내가 만든 작품들이 정말 뛰어나. 전시회 개막일 최진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읽어볼까?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죄와 축하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지연이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이지연은 편지를 접으며 말했어요. 미워하기보다는 이제는 감사해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든 과정에. 미라는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정말 훌륭해, 지연아.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모녀가 함께 만든 한지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래 한지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유미가 기쁘게 말했어요. 그날 밤 미란과 이지연은 한지 공방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30년이 흘렀지만 지연아. 네, 엄마. 이제야 진짜 우리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아. 이지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요.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났어요.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함께 한지 만들까요? 그럼.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미라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부터 만들어갈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한지의 향기가 공방 가득 퍼지는 밤, 두 모녀는 내일을 기약하며 웃었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연아. 정말 많이. 이렇게 30년의 기다림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미란과 이지연 모녀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